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들어가 볼까요?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새만금 잼버리에서 코리아 잼버리로 지금 K 잼버리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의료진 확충, 문화체험 보강, 월드컵 경기장에서 K-팝 콘서트도 할 예정이고요. 정부, 지자체가 합심해서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다. 네. 재계, 종교계도 지금 구원투수로 나섰다. 코리아 잼버리로 이 온 나라가 한마음이 돼서 지금 잼버리를 치르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경향입니다. 경향은 관광으로 바뀌는 파행 잼버리라는 기사입니다. 똑같이 잼버리인 건데 앞선 매일경제 기사는 새만금에서 코리아 잼버리로 저희 전체가 지금 나라가 다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부분에 좀 방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엔 관광으로 바뀌는 파행 잼버리다. 잼버리의 기본 이 철학이 좀 바뀌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지적이 좀 더 담겨 있는 그런 제목이죠.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 2027년 서울에 모인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여기 볼까요? 교황 차기 세계 청년대회 개최 이 올해 포르투갈 대회 35만 명 참가를 했는데 이게 차기 세계 청년대회를 한국 서울에서 하겠다라고 교황이 직접 지난 6일 밝혔습니다. 네, 지금 세계 이 청년대회 이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모인다고 하죠. 2027년 아직 한 3년여쯤 준비할 시간이 남았습니다. 앞서서 잼버리를 통한 교훈을 얻었다면 2027년은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겠다. 이때는 교황도 13년 만에 방한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더더욱 좀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신림동 사건 후 54명 검거. 네, 유행처럼 번지는 살인 예고입니다. 네, 지금 살인 예고를 처음에는 몇 시에 어디 몇 시에 어디래라고 이른바 받은 글로도 돌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많아서 글로 정리조차 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지금 이 54명, 어제 오후 6시 기준이 54명이고 지금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볼까요? 하루 만에 36명을 검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지가 않고 있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상당수가 10대, 20대더라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일면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돈봉투 의원 19명 실명 거론 파문. 사실 그동안에는 뭐 K의원, 뭐 수도권의 무슨 의원 등등등 해서 이게 이니셜로만 나왔었는데 검찰 영장심사 법정에서 언급을 했다. 네, 지금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그 과정에서 법정에서 아예 실명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야당 그리고 거론된 의원들 법적 대응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도 잠시 뒤에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볼까요? 네, 동아일보입니다. 한반도로 방향 튼 태풍 카눈 10일 경남 해안에 상륙할 듯이란 기사입니다. 네, 폭우에 이어서 폭염에 근데 이젠 태풍이 옵니다. 여기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 예상 진로 여기 밑에서요. 지금 7일, 8일, 9일, 10일에서 일본 이 인근을 지나서요. 지금 10일에 이쪽 부분, 이 경남 부분을 지나서 11일 위로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마도 10일 경남 해안에 상륙할 것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잼버리가 12일에 끝납니다. 10일 잼버리가 한창 진행 중인데 경남 지역에 아마도 올 것이다. 새만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요거 태풍 준비도 태풍 준비고 잼버리도 상당히 좀 만전을 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입니다. 이 국무위원장이 좀 하얀색 모자와 옷을 입고 지금 총 사격 시험을 지금 해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이 김정은 국무위원 지난 3일에서 5일 주요 군수 공장을 돌면서 이 시험 사격을 해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 옆에 요 사진을 좀 같이 볼까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 김일성 주석입니다. 네, 북한의 김일성 주석. 할아버지를 따라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상당히 좀 흡사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아버지를 따라하는 이유, 좀 더 본인의
이 할아버지를 따라하는 이후 할아버지 때의 이 권위를 좀 그대로 갖고 가고자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 더불어서 대체 갑자기 군수 공장을 왜 도느냐, 왜 시험 사격을 하느냐. 최근에 이 러시아에서 북한을 방문했었죠. 대러 무기 세일즈에 방점이 찍힌 모습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특히나 주말 쉬고 월요일에는 더더욱 꼬박꼬박 좀 챙겨 드셔야 됩니다. 네, TV로 보시다가 유튜브 댓글, 질문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장갑차 등장입니다. 장갑차 주말 동안 직접 육안으로 보신 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기사 같이 볼까요? 약속 잡기 겁났던 주말, 살인 예고 54명 잡혔다입니다. 네. 지금 이 살인 예고글 실제로 사건이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었고 그 뒤에 이은 살인 예고글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다들 좀 긴장을 하고 있었던 살인 예고글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뭐 어디에서 몇 시에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말씀을 드릴 수조차 없을 만큼 너무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살인 예고 54명 잡혔다. 여기 좀 볼까요? 지금 여기가 강남역입니다. 6일, 네. 어제 그제죠? 이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경찰 특공대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는 그런 장갑차까지 등장을 했다. 불안했던 주말이었었다라는 건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살인 예고글 범인 대부분 10대, 20대 장난이라지만 시민들은 지금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장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겠죠. 윤희근 경찰청장의 얘기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제가 어제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경찰력을 지금 최대한 배치함으로써 국민들께 불안감을 좀 안심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에는 어떤 강한 공권력을 요구를 하지만 사실 그를 뒷받침할 만한 여러 가지 법적 또는 제도적 불비함이 있습니다. 제가 총기 사용을 주저없이 하라고 주문을 하지만 사실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한번 좀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윤희근 경찰청장 일단 엄하게 처벌을 하겠다라고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구속 수사도 가능하다. 다만 이제 현장에선 약간 좀 법적 불비함이 있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하지만 분명한 건 김동원 의원님, 어쨌거나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다. 구속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저기 나왔죠. 하루 만에 36명을 잡았는데도 전혀 줄지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 살인 예고글이. 이유가 뭘까요? 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10대와 20대들은 본인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매우 짙습니다. 예, 우리 젊은 2030 표현대로 하면 내세 불, 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해라는 그런 것들이 뭐 취업이라든가 네. 학교 측에서의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사실은 크게 보면은 그들만의 그 불안감 이런 것들은 너무 과자에 포장되는 게 분명히 있는데요. 네. 예, 저게 이틀에 걸쳐서 54명이 네. 체포가 되거나 구속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지금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바로 저 장면 강남역에 있는 장갑차를 직접 목도를 했습니다. 네. 예, 갈 일이 있어서요. 네. 예, 저 사회 불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사회에 불안 요인이 있을 때는 어김없이 장갑차가 등장을 합니다. 제 기자 생활 30년을 녹여서 보자면은 장갑차가 등장했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물론 우리의 현상이지만 네. 사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이 되면은 이처럼 불안 심리가 있지는 않지요. 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라는 그런 생각도 아마 잦아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삐걱대고 특히 정치권에서 정쟁이 가장 심화되는 상황에서 네. 모방 심리가 준동을 하는 것이죠. 제가 저렇게 하니까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네. 네. 예, 물론 뭐 구속되는 장면을 보면은 또 덜컹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나도 SNS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모방 심리 이것이 저는 가장 큰
사회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모방 심리 그리고 지금 10대, 20대가 내세불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결합이 돼서 그렇게 좀 표출이 되는 거 아니겠냐 했는데 지금 말씀처럼 직접 장갑차 육안으로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김동원 의원님. 네. 근데 사실 언뜻 드는 생각이 아니 근데 흉기 난동범이 있고 갑자기 뭐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데 장갑차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일부러 약간 시민들의 불안을 좀 이 다운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시그널적인 측면에서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도 바로 이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연재해 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된다. 비록 예산이 이 예상치보다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네. 우리가 보기에 일반 서민들이 안심할 정도로 과하다 할 정도로 대비를 해야 된다. 바로 그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뭐 내란이 이러는 것도 아닌데 왜 장갑차, 강남역 사거리에 장갑차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방 심리 그리고 또 군중 심리, 영웅 심리, 야 자기가 사회를 한번 흔들어 봤어라고 하는 영웅 심리에는 장갑차 이상의 네. 그 대비와 준비가 저는 필요하다고 적절한 조치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군요.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사실 강남역에 장갑차가 배치가 됐고 경향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달리기 하던 중학생 흉기 난동범 5인해 제압. 지금 사실 전반적으로 다 지금 긴장감이 고조돼 있습니다. 경찰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달리하던 중학생 흉기 난동범으로 오인해서 제압했다라는 건데요. 여기 볼까요? 경찰 불심 검문에 겁먹고 뒤돌아서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 도주하다가 넘어지면서 머리 등 지금 전신에 지금 부상을 입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버지는 경찰이 신분 고지 없이 이 진압을 했기 때문에 좀 과하다. 이건 과잉 진압이었었다. 과잉 제압이었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저도 주말에 마트에 갔는데 마트에 경찰관들이 순찰을 좀 돌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좀 불안이 좀 만연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건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불안감이 만연한 사회. 내 몸 내가 지킨다. 호신용품 구매 급증. 호신용품에 대한 구매가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네이버 쇼핑 차트 탑 10 중에 8개가 쇼핑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 30만 원에서 40만 원 광건복도 검색 목록에 잡혔다라는 겁니다. 지금 3, 40만 원이면 상당히 좀 금액이 세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들 한번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방검복은 얼마야? 하나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건데 주원규 위원님. 네. 지금 이렇게 장갑차도 나오고요. 경찰이 대형 마트도 다 순찰을 하고요. 뭐 역은 물론이고 경찰 어디 가든 이 경찰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몸은 내가 지킨다. 이건 사실 반대되는 현상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국가나 경찰의 치안력을 사실 신뢰하지 못하는 그 반증이라고 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두 가지가 무너진 부분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믿음이 하나 무너진 부분과 네. 그리고 치안 선진국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자괴감. 더 이상 우리가 밤거리를 마음대로 지금 밤이 아니라 낮에도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네. 이런 치안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경찰의 공권력을 신뢰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런 아주 아프고 씁쓸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네. 저는 앞서서 그 장갑차 대응 같은 부분은 저기 우리 부사장 의원님과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전형적인 뒷북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갑차 같은 경우에는 내란에 준하는 세력화된 테러가 일어났을 때 그거를 진압하기 위한 정부의 어떤 치안 과시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묻지마 테러와 같은 묻지마 범죄는 네. 개인의 일탈과 범죄 그리고 능축되어 있던 사회적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벌이는 풍선효과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런 부분을 하게 될 때 잠재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찰력에 대해서 제가 뒷북대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이런 살인 예고에 준하는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돌았었습니다. 10대 아이들 중에서는 그거를 네. 장난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비일비재했는데 아. 이번에 이런 사건들이 발발하고 나니까 뒤늦게 필터링을 해서 이렇게 많이 잡았다 계속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 현상은 그러면 그전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한 필터링이 제대로 됐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아까 그 흉기 난동범으로 5인에 제압을 했다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묻지마 범죄가 있을 때 검문의 매뉴얼은 어떻게 제시가 되어야 될 것인지라는 그러한 제도적인 종합적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는
불신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지금 10대들이 많이 사용한 어떤 커뮤니티, 10대, 20대 커뮤니티에서는 약간 장난 쪽으로 많이들 올렸던 글이긴 하니까 정말 살인을 하겠다는 의도는 아니지만 정말 장난처럼 꾸준하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올렸고 그게 그들의 문화 중에 약간 하나 장난, 물론 올바른 문화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그걸 이제 와서 살인 예고글이라고 다 지금 검거를 한다고 하는 게 뒷북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을 또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어쨌거나 지금 살인 예고글은 혹시나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라는 점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목을 하고 경찰도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미 일어난 일, 지금 최근에 흉기 난동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죠. 이걸 좀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분당 칼부림도, 분당 흉기 난동도, 교사 습격도, 치료 거부한 정신질환자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지금 방점을 찍어야 될 건 정신질환자가 아니고요. 치료를 거부했다는데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네. 치료를 거부한 정신질환자였다라는 거. 네. 지금 계속해서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그 뒤에 이 대구에서도 대전에서도 또 교사 습격이 있었다라는 이런 사건들 너무 흉흉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지금 절로 드는데 보니까 지금 전부 치료를 거부한 정신질환자였다라는 겁니다. 여기 볼까요? 지금 흉기 피습 사건, 그러니까 정신질환자에 의한 흉기 피습 사건,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네, 지금 현재 최모 씨 2015년부터 2020년 정신과 약을 복용을 했습니다. 근데 2020년 이후에는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네, 정신질환이 방점이 아니라 치료 중단이 방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전의 고교 교사 피습 사건, 서현역 사건이 있고 바로 이어서 이튿날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죠. 이건 역시 20대 A씨, 2021년에서 22년 조현병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권유를 받았지만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사실 이 서현역과 이 대전 이 고교 교사 피습 사건은 최근에 일어난 거지만 진주 아파트 이 안인득 살인 사건 기억하시죠? 굉장히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방화를 하고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흉기 난동까지 벌인 사건. 역시나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었던 그런 사례였었고요. 강남역 이 살인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투약을 중단해서 벌어진 그런 사건들이다라는 건데 요거는 이용우 의원님. 네. 치료를 거부한 게 문제입니다. 그럼 치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글쎄 그게 이제 정신질환자를 이렇게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이 네. 지금은 본인의 동의나 또 가족 두 사람이 신청을 하고 네. 그리고 서로 다른 병원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전문의가 동의했을 경우에 그게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정신질환자가 내가 정신질환이 있으니 입원하겠다라고 하면 정신질환자가 사실 아니에요. 네. 치매도 초기에 보면 본인이 인정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이걸 이 자리에서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형님을 뭐 강제 입원했다 이런 것들도 여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가지고 이런 현상을 보면서 지금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서 입원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소위 사법 입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법원 등 사법기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 이걸 좀 도입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저는 뭐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고 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뭐 살인 예고에서 나온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사회의 병리 현상 중에 하나고요. 그동안에도 쭉 있어 왔는데 그게 집중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서 관심을 갖지 않고 주목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고 지금 뭐 10대, 20대들이 장난처럼 제기를 지금 자꾸 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보면 데이트 폭력이 한번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네. 언론에서 계속 데이트 폭력 관련된 걸 계속 쓰거든요. 그러면 네. 엄청나게 그런 현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것들의 하나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그 교사 폭력, 교사에 대한 뭐 학생들의 폭력 이게 지금 네. 조금 다시 또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학교 교실 붕괴 또 교육, 그 어린애들에 대한 부모들의 과잉 보호,
우리 사회의 치열한 경쟁, 이런 사회 병리 현상 이런 것들이 응축돼서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유가 있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되게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사안이 크게 무슨 사건이 크게 벌어지면 이벤트가 생기면 그때 반짝 관심을 갖고 다들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꾸준히 관심을 갖고 근본적인 부분을 터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뭐 이 사법적으로 좀 입원을 시키는 뭐 그런 부분도 말씀을 주셨는데 법적으로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의도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서현역 범인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되죠. 네. 뭐 최모 씨 지금 22살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인지 오늘 신상 공개가 될지 여부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